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진압하는 경찰. 과거 군부 독재 시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달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 모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대학의 경우 대놓고 경찰이 학교 측에다 재학생 신상 정보를 요청한 일도 있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가에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는 대자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주 PD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자보 시위가 서강대를 중점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서강대 학생들이 서강대 학내에서 진행된 집회에 경찰 병력이 투입됐던 것을 알리기 위해 대자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4일 서강대 측은 마리오 아울렛 홍성열 회장에게 경제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서강대 학생들과 마리오 아울렛 해고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 등을 일삼는 홍 회장이 학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학위 수여 행사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학교 측이 부른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학생 15명, 해고 노동자 6명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경찰 병력은 80여 명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가방에 들고 있던 이 노트북이 박살이 났거든요.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지금이 70년대냐, 지금이 유신 독재 시절이냐 이런 이야기가 제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사실 좀 무섭기도 했죠. 왜냐면 일단 학교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그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무슨 말을 하건 잡아가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인터뷰 내용에서처럼 굉장히 유신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학교로 들어가서 진압을 한 일이 또 있었습니까? 2000년대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의 학내 진입은 지난 1999년 서울 지하철 노조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대로 들어간 이후 16년 만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일이 학내 분교에 경찰이 동원되는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 진입 불과 사흘 후 사복경찰이 알바노조 총회를 이유로 서강대에 들어온 일도 있다고 학생들이 전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성공에 대해서는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인 이장원 씨의 신상을 구로경찰서 정복과 형사가 학교 측에 요청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현주 PD가 오늘 서강대를 직접 다녀왔죠? 네, 뉴스케이 취재진이 학내에 붙은 대자보를 촬영하라고 했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탄 보안업체 캡스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이 직원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고 어떤 내용을 촬영하려는지도 사진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이후 홍보실에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고 자신을 바꿔서 확인시켜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서강대는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학내에 558대의 CCTV를 설치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연락망을 통해 1차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대자보를 촬영하는 것이 긴급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도중 학생이 사복경찰이 돌아다니면 누가 알겠느냐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이 직후 일어난 일이라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학생들은 현재 경찰청장이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동안 학내에서 항의 서한의 서명을 받아 오는 9일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경찰 병력 투입한 것에 대한 사과와 현재까지 대학에서 어떤 사찰을 해왔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서강대에서만 300명가량의 서명을 받았고 다른 대학에서도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상경투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까지 투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동양시멘트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3일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위장도급 진정 사건에 대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그렇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라고 판단이 된 이유는 뭡니까? 도급의 형태였지만 사실상은 직원이었던 겁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원청인 동양시멘트의 정규직 채용과 그동안 차별받았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고용노동부의 통보가 있자마자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도급계약을 해지한 업체에서는 하청 노동자 101명에 대한 집단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오늘 동양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양시멘트가 고용노동부의 판정대로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을 해준 건데요. 그런데 다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용노동부의 판정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강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 강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사실상 같은 일을 2번 반복하는 셈입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오늘 시위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을 만나 이 같은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 동양시멘트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인데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동양시멘트가 이행할 때까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요. 연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늘 나오고 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했더군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디플레이션 단계로 보긴 어렵지만 장기화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랑 물가 하락이 동시에 오는 것을 말하죠. 어제 통계청이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52%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담배값 상승분을 제외하면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물가지수를 기록한 거라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겁니다. 최 부총리는 2가지 해결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적정 수준으로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야 내수가 살아난다는 것과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론, 이게 현실이 됐더군요. 네, 천정배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4.29 보궐선거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출마 기자회견 후 탈당하겠다고도 알려왔습니다. 탈당 발표가 있기 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4.29 재보선 경선 후보자를 발표해서 어느 정도 천 의원의 탈당이 예측은 된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서구 을 경선 후보로 김성현 전 민주당 사무처장, 김하중 중앙당 법률위원장, 조영택 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4일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광주 서구을 오병윤 전 의원 지역구인데 국민모임 측에서도 독자적인 후보를 내보내겠다고 했고요. 현재로서는 경쟁 구도가 좀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자간 경쟁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모임 측에서는 강용주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방송인 지정남 씨, 나간채 교수, 이상갑 변호사 등이 결혼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정의당에서도 전 광주시의원이었던 강은미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천정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으로 당선되는 후보를 포함하면 다자 대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국민모임이 재보선에서 단일 후보를 내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천 전 장관과 협상해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야권연대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연대가 실패하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격으로 당선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광주 지역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새누리당에서는 후보로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한 차례 4.29 재보궐선거 후보를 공모했고 김균진 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위원, 조준성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이 후보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천 결과 발표를 늦추고 정승 처장에 대한 접촉을 이어왔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 후보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는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승 처장이 조만간 처장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할 거라는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과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써뒀던 걸 삭제했다라고 하던데요. 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최근에 이란 관계 항목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 방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에 대해 재작년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작년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모든 앞에 발언을 빼고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가토다스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불만이 표현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사법부와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이 이 보도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